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걸레 스님하고 이름이 같은 중광, 권중광.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중광. 참.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5일 저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12월 25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지내시겠는데 눈은 안 와서 하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날씨는 많이 추워졌어요. 14도, 오늘 내일 13도, 12도. 다음 주 화요일쯤 가서 좀 예년 기온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평화로다. 전쟁 없는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발표했다고 그러더만요. 신년 특사기 때문에 12월 31일 0시가 돼서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출소하셔도 지금 삼성병원에 있는데 몸이 몹시 많이 아프셔서 삼성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지 사면돼서 다행이십니다. 여성의 몸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또 그 심한 그런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퇴원해도 집은 경미돼서 넘어갔고 집이 없으시대. 그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뭐 몇 달 계시다 되면 그동안에 집을 마련해서 집으로 모시게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삼성병원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박들이 프랑카드도 붙이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함성을 치고 환영하고 막 박 대통령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튼지 이 정부에서 아주 뭐 또 그런 데는 또 꼼수 머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꼼수.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구속돼서 영창까지 살았던, 구속돼서 감옥까지 살았던 한명숙 전 총리죠. 한명숙 총리. 좌파들은 대무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걸 끌어내고 그걸 더든지 무마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을 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워낙 몸이 아프니까 그것도 겸해서 죄도 솔직히 따놓고 까놓고 얘기해서 죄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죄가.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이석기를 갖다가 형 집행정지로 내보냈다. 그 간첩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를 했던 이석기 아주 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에 구정 때나 뭐 3.1절 때 뭐 특사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받고 나서 당내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 신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현재 거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박지만 이지 회장 등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매입했지만 벌금과 추징금 미납으로 지난 3월 압류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저를 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해 이동할 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유영하 변호사도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이 신병 치료에 전념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국민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사과는 아니더라도 탄핵 사태 등이 초래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얀 사람이야. 이준석 대표는요. 아무래도 여당하고 좀 뭐가 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마땅치 않아요. 난 처음부터 대표 선거 때부터 마땅치 않았는데요. 지금 가면서도 계속 내부질. 여당에 잘못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그 법적 위반된 게 그렇게 많아도 그쪽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하지 않아요. 그죠? 윤석열 후보 얘기하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람들 있고 뭐 윤핵관이 있고 뭐 하는 윤핵관이 있다. 그러면 이준석 이핵관은 없나? 아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는 거지 말이지. 자기만 그 죄리야? 자기만 납세고. 그리고 탄핵되는데 탄핵 그 당시 있던 여당에 그때 있던 새누리당에 있던 의원들이 야당하고 그때 그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국민의힘 저기 저 탄핵을 그렇게 모사한 거 아니야? 뭘 유감 표명을 해요? 참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어요. 더 두분 날아가지고 이거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말 듣기도 싫고 꼴보도 못 싫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안민석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고얀 사람들이야, 고얀 사람들. 아니 당신들은 속에 양심도 없고 생각하는 그 뇌도 없나? 아니 문통하고 문통 정부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그렇게 지은 게 있나? 전부 다 그냥 언론 플레이에서 흑색선전해가지고 마타도 해가지고 탄핵 만들어가지고 재판소에서 판사들도 그냥 뭐 7명 1,000원이 일치로다가 파면을 결정한다? 얘라 이게 무슨 법 공부 그때를 걸고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하냐. 하지만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선 후보 등 당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할 말이 있어? 청와대가 발표에 앞서 당이나 이 후보의 의견을 묻거나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 논란에 거리를 두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이루어진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나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영배 의원이 한 전 총리 복권도 썩 잘한 일은 아니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재심을 거쳐 복권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한동안 잇따를 전망이다.
대부분의 당신들이 있는 그 나라의 당신들의 사법기관이나 대부분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구속까지 됐잖아. 뭐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 두 후보는 경제 전문 인터넷 방송인 3프로 TV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구상을 밝혔어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결을 같이 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반면에 윤 후보는 양도세를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팔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거라며 인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양도세가 증여세를 넘으면 팔질 않고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세로 오면 세가 덜 나간다고 해서 증여를 한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많이 안 나온다 이거죠. 지금 현재 다주택 다 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집은 한 채 우선권으로 해야 됩니다.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로 생기는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일부를 공익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윤 후보는 이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교통 유발이나 환경 부담에 따른 재정 투입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 시장이 아닌 공공에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에게 하는 거는 자유로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민간 회사도 상한가 부담 어느 기준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 회사에 오래 있던 제 판단으로는요,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은 아파트 세대수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건축을 했어야죠. 예. 그리고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세대, 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 가지고 장사해서 집 가지고 이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 시대 얘기입니다. 이제는 생활, 한 세대가 한 세대가 한 집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대수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풀어서 과감히 풀어서 대출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 규제도 하고 집 장사 못하게 그리고 세금도 중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후보들이 세금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고 알고알고 하니까 그동안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집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에도 벌써 1억 이상이 집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10억이 떨어졌다, 10억이 떨어졌다는 데도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벌써 10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집이 매물이 많이 나와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아주 폭락합니다. 전자에 50% 이하로 폭락될 겁니다. 올 아마 내년도 이제 올 지나서 내년도 봄 지나서 여름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집값이 반토막, 아마 전 특수한 지역을 말고는
전에하고 비슷하게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에 대해서는 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주택 정치를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다 얼마 끝났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이 정부는 이제 행 정책에 대해서는 손 떼야 됩니다. 매년 그년 4년 동안 뭐 어,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가지고 정치해 왔는데 이제 임기가 다 끝났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정권이 교체돼서 정권이 양이 돼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65%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암만 뭐라고 뭐 홍준표가 무슨 김건희 씨가 어떻고 무슨 윤 후보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고 이준석이가 아무리 내부 총질을 하고 또 김정인 뭐 총괄 그 선대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현재 하고 무슨 내각설 떠들고 뭐고 해도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결국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정부가 해온 걸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마음을 다 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에는 제1야당 윤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만 하지 않으면. 근데 부정선거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는 정치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보면요 의원들이 100몇 명이라고 그러죠. 100세 명이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국민의힘은요 도대체 지금 현재 뭐가 지금 걸려서 그렇게 말들을 못하는지 아니 여당 후보가 그렇게 문제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거기 성남 도시개발에 있는 사람 그 제1처장 뭐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유한기 씨 그 본부장 같은 사람도 자살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 좋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야당이 있는 거예요? 야당 없는 거예요? 야당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이준석 대표라는 당 대표라는 사람,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도 여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입쳐 닫고 내부 문제, 그다음에 자기 그 얼굴만 내세우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거. 도대체 그 말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말이지. 아이고 참말로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문통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 야당 대표도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참 시대에 맞게끔 말이야 이렇게 잘 발빠르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그 구시대의 정치인들보다 더 지금 고루해요 아주. 자기 생각, 자기 있지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 무슨 당 감사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 야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또 선출이 되는지 몰라요. 참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시대의 사명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참 힘들 겁니다. 이 정치 옛날 그 구시대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다 요령만 피고 다 눈치만 바삭 해가지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자기 이득 다음에 자기 공천권 뭐 자기 다음에 지방선거 때 공천권 뭐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하튼 그래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결국 정권 교체는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될 겁니다.
이준석이 글쎄 계속 그렇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옛날 당원들이 아닙니다. 에, 죄송합니다. 뭐 아직 감기 걸린 건 아닌데요. 물이 좀 한 그릇 있었으면 좋을 건데 물이 한 컵이 없네.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저녁 방송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함 되시고 예수님의 탄생 축복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